안녕하세요. 한 발 앞선 국제뉴스 진실탐사대가 8월 24일 지구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폴란드 언론은 대만산 리볼버 860 전투드론 800대가 우크라이나군에 인도됐다고 밝혔습니다. 18일 폴란드 과학기술 매체 WP테크는 폴란드가 이들 대만제 드론을 수입,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드론의 회전 드럼형 폭탄창은 60mm 박격포 8발을 실을 수 있어 폴란드 매체는 이들 대형 드론을 비행 박격포라고 묘사했습니다. WP테크에 따르면 대만산 드론의 독창적인 점은 8개 탄창이 회전할 때마다 리볼버 권총처럼 박격포 포탄이 하나씩 방출된다는 점입니다. 대만 제조업체의 웹사이트에는 드론이 81mm 및 120mm 박격포 포탄도 장착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폴란드 기술 웹사이트에 따르면 폴란드 중개인이 대만 회사에 무기를 주문했고 우크라이나 군대의 수령인에게 직접 전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룽에 본사를 둔 대만 드론 제조사 드론스비전은 폴란드 고객들이 회사의 전체 드론 제품군을 구매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폴란드가 구매한 대만 드론의 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직후인 3월에 크게 증가했으며 이후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문한 드론의 수량과 주문하는 폴란드 회사 수가 지난 5개월 동안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서 네덜란드 군사 매체는 대만의 많은 드론 제조사들이 러시아 우크라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보도했으며 이중 엑스다이나믹스 타이완은 우크라이나군에 이볼부2 정찰 수직 이착륙 드론 10대를 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중국은행 자회사인 항공기 리스회사 BOC 에이비에이션의 자산이 최근 크게 줄었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 항공기 17대가 러시아에 압류돼 BOC 에이비에이션에 8억 400만 달러의 감가 비용이 발생, 상반기에 약 3억 달러 적자를 낸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BOC 에이비에이션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항공기 리스 회사 중 하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아직 609대의 항공기가 등록되어 있으며 전 세계 36개국에 79개 기관 고객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러시아는 지금까지 글로벌 항공기 리스 업체로부터 약 500대의 항공기를 몰수했으며 몇몇 업체는 자산을 감가 처리해야 했습니다. 다른 은행들도 러시아에 많은 비행기를 압류당했지만 관련 손실에 대한 보도는 아직 없습니다. 현재 전 세계 항공기 리스 업체들이 러시아로부터 항공기 회수를 적극 모색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은 국외로 날아온 러시아 비행기를 같은 방식으로 압류하는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항공기 세대가 토론토와 라이프치히에서 압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러시아 비행기들은 중국으로는 안전하게 왕래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공 당국은 손실 보상을 위해 러시아 비행기를 압류하지 않을까요? 그동안 중러 우호에는 한계가 없다고 공언해온 중국 정부로선 러시아의 거친 행위에 맞서지 못하고 울분을 참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마지막 뉴스입니다. 중국의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 올해 10월 중하순에 20차 전국 대표대회가 열릴 것이라는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20차 전국 대표대회 이전에 7일 중전에도 열려야 하는데 이 회의는 중공 최고위층이 바뀌기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회의입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당 내부 투쟁이 치열한 올해 같은 특수 상황에서는 7중전회가 단순한 통과 의례의 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호랑이를 잡고 그 여파를 처리하는 중요한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해외 정치평론가인 외사는 따지원에 올해 베이다이어 회의 이후 전반적인 인사 상황이 결정되지 않아 외부에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공의 전통에 따르면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20차 당대회를 위한 인사 업무가 마무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올해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후 중국 당국의 강경 모드 군사훈련이 이루어진 것은 중공 고위층 권력 투쟁에서 새반짝 이용 고위층 인사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져 결론이 나지 않자 이 상황을 덮기 위한 모션이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사 문제가 확정되지 않으면 20대 당대회가 각파의 다툼으로 연기돼 시진핑의 해외 방문이 무산되는 것은 물론이고 임기를 채운 고위 관료들의 교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결국 시진핑이 룰을 깨고 연임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예사로운 문제가 아니며 그 리스크를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또 외사는 중국 공산당의 과거사를 보면 20차 전국대표대회를 며칠 앞두고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회의로 7중전회가 열릴 것으로 봤습니다. 이번 7차 전원회의의 기본 안건은 당대회에서 총서기가 발표할 정치 보고와 당대회에 제출된 각종 결의사항을 검토하는 것으로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앙군사위원회 지도부도 여기에서 부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또 베이다이어 회의에서 합의되지 않은 사항들을 포함하겠지만 이 회의의 진행은 요식행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번 7중전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는 단속에 걸린 정치국 중앙위원들의 처리를 확인하고 보충하는 일입니다. 관련 디테일은 당연히 권력 투정의 온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7중전에는 사실상 호랑이 잡기 후유증 수습에 포인트가 맞춰질 것입니다. 과거 시진핑은 18차 당대회 이후 첫 임기에 호랑이들과 격렬히 싸우며 19기 당대회 전 18기 7중전에까지 장점 인파를 중심으로 한 다수의 중앙위원을 쓰러뜨렸습니다. 외사는 결국 중앙정치국과 정치국 상무위원회 인사가 핵심 이슈라고 지적했습니다.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중공 각파의 경쟁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시진핑이 과연 전체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까요? 진실탐사대 이완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